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일 태국 뉴스입니다.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의회 해산은 정치 상황에 따라 결정되지만 국민과 약속한 대로 오는 2026년 1월 31일 이전에 해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기된 12월 해산설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는 남부 홍수 피해 복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푸어타이당은 불신임안 제출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당대표 졸라판 아모니왓은 정부의 홍수 대응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금은 불신임안을 논의할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탈당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푸어타이당 소속 찰름 유밤룽 의원은 12월 3일 탈당계를 제출하고 오는 12월 12일 팔랑 뿌라차라당에 입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당은 차기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정을 위해 당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라인 OA를 통해 현직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재공천 여부를 묻는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방콕 정부청사에서 열린 긴급 홍수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송클라 지역의 상수도 공급이 현재 80%까지 회복됐으며 오는 12월 3일에는 100%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누틴 총리도 직접 회의에 참석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주민 복귀와 도시 정상화 일정도 제시했습니다. 7일 내 주민들이 주거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14일 내 도시 기능을 회복한다는 계획입니다. 식량 지원은 도시락 배급에서 공동급식 수업 103곳 운영으로 전환됐습니다. 또한 사망자 보상 문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긴급상황법 적용 지역은 200만 바시 지급되지만 비적용 지역은 차이가 있어 세부 기준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의료 접근이 차단돼 발생한 간접 피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절차 간소화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활용해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고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거주자 기준으로 9,000바세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12월 1일부터 시행한 도시철도 전일권 40밭 정책이 첫날부터 혼선을 빚으며 국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방콕 퍼플라인과 레드라인에 적용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상 요금을 지불하는 승객이 많았습니다. 특히 현금 결제나 단일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푸어타이당의 끄리차논 아이아빠니아 부대변인은 정부의 홍보 부족과 안내 미비를 문제로 꼽으며 환승 시 요금이 더 오르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 정책은 엠브 컨텐니스 카드, 맥문 카드, MRT 카드로 결제할 때만 적용되지만 사전 홍보가 부족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책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시행되며 태국 국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나 관광객은 제외됩니다. 푸어타이당은 과거 20바 전 구간 정책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강조하며 재집권 시 모든 노선에 최대 20바 요금을 적용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교통 혼잡과 PM2.5 대기오염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태국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규모는 3조 7,880억 바, 우리 돈으로 약 174조 원에 달하며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이번 예산을 국민 생활 안정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 외교, 사회, 환경, 행정 5대 과제를 핵심으로 제시했는데요. 경제 분야에서는 경기 부양과 녹색 경제, 농업 관광 활성화에 투자하고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OECD 가입 추진과 남부 안보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스캠, 불법 도박, 마약 등 범죄 근절과 행정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홍수와 미세먼지 대응,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했고 행정 분야에서는 디지털 정부 전환과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총리는 최근 홍수 피해를 언급하며 모든 부처가 신속히 주민을 지원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연말 행사와 세미나를 피해 지역에서 열어 지역 경제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9년까지 재정적자 비율을 GDP의 3% 이하로 줄이고 공공부채 비율을 70% 이하로 관리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총리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교육, 보건, 교통,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등 장기적 투자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부 홍수 피해와 관련해 푸어타이당의 워라차이 해마 전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올해 홍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과거 잉낙친나와 전 총리가 추진했던 3,500억 밭 규모의 국가 물관리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라차이는 당시 정책이 야당의 반대와 2014년 군사 쿠데타 이후 전면 취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군사정부가 지난 9년간 약 9천억 밭을 투입해 하천과 저수지 준설 사업을 진행했지만 체계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번 하샤의 홍수 사태가 그 결과를 보여준다며 결국 예산이 헛되이 쓰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푸어타이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된다면 반드시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해 안정적인 물관리 체계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부가 홍수 피해 지역 지원과 함께 전기요금 인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타폰 에너지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전기요금을 3.94밭에서 3.88밭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송클라하샤의 홍수 피해와 관련해 구호단체에는 무료 유류와 5,000밭 상당의 주유권을 지원했으며 끄라비와 나쿤 시탄마랏 발전소를 활용해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타나 발전소 일부 지역은 안전을 위해 단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하샤의 주민들에게 일정 기간 무료 전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복구 과정에서 장비와 설비의 안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피차이 러추 사건 예비역 해군 중장이 태국 해군 항공모함 짝끌이 나루베탐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함정이 종종 불필요한 전력으로 오해받지만 지난 25년간 국가안보와 인도주의적 임무에서 가격 이상의 가치를 제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짝끌이 나루베탐은 1990년대 초 해상 지휘 통제 플랫폼으로 도입됐으며 대잠 헬기와 구조 헬기 운용, 재난 시 병원선과 대피소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도입 비용은 74억 바트로 비교적 저렴했으며 함께 도입된 해리어 전투기는 노후화로 운용이 중단됐지만 셔옥 헬기는 작전 능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피차이 중장은 고가의 최신 전투기 도입을 배제한 것은 경제적 현실 때문이라며 대신 함정 자체의 지휘와 구조 능력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2004년 인도양 쓰나미와 홍수, 태풍 대응 등 인도주의적 임무에서 이 함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도 짝끌이 나루베탐은 타이만에서의 지휘함 역할, 재난 대응 거점, 국제협력의 상징적 전력으로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함정은 사치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 자원을 지키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국민이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해군의 상징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태국 국가안보센터 특수작전국장을 지낸 난타댓 맥사왓 예비역 육군 중장이 최근 확산된 라오스가 러시아 중국과 합동훈련을 통해 캄보디아 침공을 준비한다는 주장에 대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그는 사실과 다르다며 단순한 군사훈련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난타댓 전 중장은 라오스와 러시아가 이미 2019년부터 라로즈라는 이름으로 합동훈련을 이어왔으며 참가 병력은 400에서 500명 수준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훈련 목적은 라오스군이 러시아제 무기를 숙달하는 데 있으며 침공 준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라오스에 전차와 헬기, 전투기, 방공무기 등을 제공했고 중국은 공군 관련 시설을 지원했지만 직접 무기 지원에는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세안 내 갈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올해 진행될 라로즈 훈련은 중국과 베트남이 참관하거나 일부 무기 훈련에 참여하는 수준일 것이라며 훈련 시나리오 역시 가상의 상황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침공은 아세안 우호협력 조약 정신에 위배되며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난타댓 전 중장은 러시아와 중국, 태국, 라오스, 베트남 모두 선제적으로 캄보디아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캄보디아 내부 정치 상황이 불안정해 외부 개입 없이도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라오스 러시아 중국 합동훈련은 무기 운용 숙달과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것일 뿐 캄보디아 침공 준비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태국 맞춤형 단독주택 시장이 올해 1에서 3분기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규모는 약 1,410억 밭으로 수도권은 35% 감소한 반면
지방은 7% 감소에 그쳐 전체 시장의 81%를 차지했습니다. 분기별로는 2분기 451억 밭에서 3분기 482억 밭으로 7% 성장하며 자가용지 위주택 수요가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중부 33%, 남부 25%, 동북부 13% 성장세가 두드러졌고 동부와 북부는 각각 15%, 5% 감소했습니다. 주택건설업협회는 4분기가 성수기인 만큼 건축자재와 인건비 상승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결정을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경제가 안정되고 GDP가 2.5에서 3% 성장한다면 맞춤형 주택시장은 한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국 새우협회가 최근 남부 홍수로 인한 양식산업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송클라와 파탈롱, 빠따니 등 주요 생산지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생산 손실만 5억 밭, 장비와 사료, 종료 유실까지 합치면 총 피해액은 10억 밭에 달합니다. 협회는 전기 모터와 사료, 종료 지원 1에서 2년 무이자 대출, 저탄소 생산체제 전환을 긴급 제안했습니다. 태국 새우 산업은 연간 1,000억 밭 규모의 국가 핵심 산업으로 복구가 지연될 경우 공급망과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에카폿 회장은 2026년을 회복의 전환점으로 전망하며 미국 관세 조정으로 태국산 새우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생산 목표 40만 톤 달성, EU 영국 한국과의 FTA 추진, 국제 인증 충족, 저탄소 양식 확대를 국가적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국가재난경보 체계를 한층 강화합니다. 디지털경제사회부는 국영통신사 NT, 방송통신위원회, 재난예방국 등과 협력해 셀 브로드캐스트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4G와 5G 단말기만 지원하지만 확성기 방송망과 라디오, 해상안전통신망을 병행해 네트워크 마비 상황에서도 경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전국 3천여 AM과 FM 방송국과 연결해 정전 시에도 라디오로 경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와 채팅 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전달을 강화하고 지방정부도 자체적으로 경보를 발송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SOP를 마련합니다. 태국은 CPE 브로커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지방정부와 연결, 피해를 최대 30% 줄일 수 있는 통합 경보망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태국과 일본이 도쿄에서 열린 투자 포럼을 통해 미래 산업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일본 주요 기업 경영진 4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태국 투자위원회는 일본 자동차 업계가 500억 밭 규모의 신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 등 6대 자동차 제조사는 HEV와 MHEV 생산 지원 정책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내수시장 활성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책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파나소닉은 40억 밭 규모의 신규 공장을 건설해 AI 서버용 회로기판 소재를 생산할 계획이고 토파는 반도체 핵심 부품 투자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금융기관 SMBC와 MUFG는 태국 중소기업을 위한 공급망 금융 지원을 협의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환영하며 전기차 반도체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경찰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짜 식품 유통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경제범죄수사국은 12월 1일 수도권과 지방 7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가짜 간장과 커피, 조미료 등 총 12만여 점의 압수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재사용된 병과 가짜 라벨, 화학물질, 대형 생산 탱크 등이 발견됐으며 위생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환경에서 제조된 제품들이 지방 소매점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상표권 침해와 가짜 식품 제조 유통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직 전체를 겨냥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태국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체류하던 중국인 300명이 전세기를 통해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12월 1일 매솥 국제공항에서는 현지 행정당국과 국경수비대, 이민국, 경찰이 합동으로 이들을 공항으로 이동시켰으며 중국 측은 항공기 2대를 투입해 회당 50명씩 총 6편을 운항했습니다. 송환된 인원들은 미얀마 카렌주 미야와디의 중국인 경제특구 KK파크에서 온라인 사기 조직 거점에 머물다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얀마 군과 경찰, 이민국, 카렌 BGF가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체류자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건물이 폭발로 파괴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중국인 외에도 다수의 외국인들이 여전히 국경 인근에서 각국 대사관의 송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송클라 하샤이에서 홍수 이후 도로와 교량 곳곳에 차량 수만 대가 방치되면서 교통 혼잡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주민들이 홍수 당시 차량을 피신시킨 수가 최소 9,000에서 1만 2천 대에 달해 도로 통행이 막히고 견인 서비스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12월 1일 육상교통국과 하샤이 경찰은 차량 견인차와 슬라이드카 10여 대를 투입해 피타쿤폰 교량에 방치된 차량을 집중적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해당 교량은 구호물자와 의료지원 차량이 지나야 하는 주요 통행로로 긴급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교량의 2개 차선을 긴급 차량 전용으로 개방해 구조, 구급차와 구호 차량이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태국 북부 주요 하천에서 비소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염통제국은 11월 조사 결과 사이강과 루옥강, 메콩강 전 지점에서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사이강은 최대 리터당 0.031mg, 루옥강과 메콩강은 리터당 0.014에서 0.025mg 수준으로 검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광산 채굴로 인한 중금속 오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소가 퇴적물에 쌓여 장기적으로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농민 7명에게서 소변 검사로 비소가 검출된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학계는 정부 대응이 지체되고 있다며 사람과 농작물, 가축에 대한 검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 대책도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협력 차원에서 적극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며 지체할 경우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태국 천문학회가 공개한 위성사진에는 중부와 동부, 일부 남부 지역 상공에 뿌옇게 퍼진 연무가 포착됐습니다. 이는 대기 중 미세먼지 PM2.5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1일 오전에 방콕 58개 지역에서 PM2.5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평균 농도는 입방미터당 45마이크로그램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성사진으로 미세먼지 확산 상황이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며 기상예보와 결합해 분석하면 시민 건강관리와 정책 대응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보건부가 성건강인식 강화를 긴급히 강조했습니다. 보건국은 올해 신규 HIV 감염자가 1만 3천여 명에 달하며 그중 35%가 15에서 24세 청소년, 청년층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염 경로의 대부분은 성관계 시 무방비 접촉으로 확인돼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감염자는 8천여 명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부는 예방검사 치료 서비스가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보건소와 병원, 약국, 빠오탕 앱을 통해 무료 콘돔, PIP 팹 예방약, 연 2회 무료 HIV 검사와 자가검사 키트,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콘돔 사용과 PIP 팹 복용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가 HIV 예방과 확산 차단에 효과적이라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부는 청소년층의 높은 감염률을 사회 전체에 대한 경고로 보고 예방 행동을 생활화하고 누구나 쉽게 검사와 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교통부가 방콕 대중교통공사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피파 라차키 뿌라캄 부총리 겸 교통부 장관은 적자와 차량 부족, 높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대책은 2026년부터 도입될 신형 전기버스입니다. 연료비와 전기비를 70% 이상 절감해 운영비를 낮추고 운행 빈도를 늘려 시민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친환경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방콕 대중교통공사 노선을 철도망과 연계해 환승을 최소화하고 통합교통체계를 실현해 시민들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고지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해 자체 차고지를 확보하고 일부 공간을 상업적으로 활용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피파 장관은 방콕 대중교통공사가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업 공간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자체 수익을 늘려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콕의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12월 2일 오전 기준 방콕시 대기질정보센터는 초미세먼지 PM2.5 평균 농도가 50.6마이크로그램으로 기준치 37.5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69개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사톤과 방락, 라뜨라방 등 일부 지역은
60 마이크로그램을 웃도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건 당국은 시민들에게 외출 시 반드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야외 활동을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야외 활동을 피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진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상 전망에 따르면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2월 4일부터 6일 사이에는 대기 확산이 다소 개선되고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농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경제사회부가 온라인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해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법적 운전면허 발급을 내세운 가짜 페이스북 페이지가 등장해 금전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지난 11월 한 주 동안 100만 건이 넘는 의심 메시지를 탐지했으며 이 가운데 운전면허 대행 광고는 모두 허위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는 어떠한 운전면허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육상교통국 사무소에서 직접 교육과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디지털경제사회부는 가짜 페이지를 통한 면허증은 형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개인정보가 불법 금융거래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공식 경로가 아닌 앱 설치나 개인정보 제공을 삼가고 의심되는 정보는 정부 핫라인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국 민간항공국이 여행객들에게 파워뱅크 반입 규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위탁 수화물에 넣는 것은 전면 금지돼 있으며 국가별, 항공사별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은 파워뱅크를 승객이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도록 권장하며 좌석 앞 포켓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은 기내에서 사용과 충전이 금지되고 역시 눈에 보이는 위치에 보관해야 하며 머리 위 수납함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3C 인증이 없는 파워뱅크는 국내선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수의 항공사가 기내 충전을 금지하고 있어 탑승 전 각 항공사의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항공국은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경찰이 국제 야생동물 밀매 조직을 겨냥한 공조 수사 끝에 캄보디아 국적의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12월 1일 중앙수사국 산하 자연자원 환경범죄수사국은 빠찐부리 까빈부리군 국도 33번 도로에서 잠복 수사를 벌여 차량을 정차시켰습니다. 검문 결과 차량 안에서는 보호종 긴꼬리 원숭이 63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수컷 32마리와 암컷 31마리가 10개의 플라스틱 상자에 밀집해 갇혀 있었으며 경찰은 원숭이와 차량 등 총 13건의 증거물을 압수했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북부지방에서 원숭이를 인수해 캄보디아로 밀반 출하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조된 원숭이들은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으며 사건은 까빈부리 경찰서로 이첩돼 수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송클라 하랴이에서 홍수로 지붕 위에 갇혀있던 수소 한 마리가 구조됐습니다. 체중 약 200kg의 이 소는 홍수에 휩쓸려 단층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간 뒤 무려 5일 동안 고립돼 있었습니다. 구조 작전에는 축산국 직원과 구조대가 합동으로 참여했으며 기중기를 이용해 소를 안전하게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축산국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원칙 아래 각 기관이 협력해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은행협회와 은행권정보보안센터가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권고했습니다. 오는 2026년 2월 14일부터 모든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은 iOS 14와 안드로이드 10 이상에서만 지원됩니다. 협회는 구형 운영체제를 사용할 경우 해킹이나 정보 탈취, 악성 코드 감염 위험이 크다며 최신 OS 업데이트를 통해 보안 취약점을 차단하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용자들은 사전에 기기를 업데이트해야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으며 TV서트는 최신 운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금융보안의 핵심이라며 사전 점검과 업데이트를 당부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